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자산들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금, 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삼성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람코 들어가 있고. 근데 그중에 우리가 5년 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 아무도 없어요. 오직 비트코인만 아직도 전 지구인들의 대다수가 저건 5년 있다 없어져.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유일하게 시총이 높은데도 아직도 존폐, 사활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없어져 라는 생각을 버렸을 때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주는 못 본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회계법인의 부사장까지 하셨던 회계사께서 전화가 와갖고 태민아 10년 전에 네가 얘기할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였지?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뭐 알아서 뭐해 마음 아프지. 그랬더니 지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 그때 200달러였던 것 같은데 200달러? 네, 30만 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게 진심이다. 그래서 진짜로 내년부터 막 정책을 쏟아내고 법안을 쏟아낸다. 그리고 비축자산으로 막 법 만든 대로 연에 20만 개씩 모은다 5년 20만 동안. 개. 그러면 이 가격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불러달라라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인 시장도 아주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이시죠. 오태민 작가님 모시고 지금 불장이라고 하는 코인 시장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이제 한 6개월 조금 더 돼서 나오셨는데 네. 그때랑 지금의 분위기는 또 막 어마어마하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도 한 1억 간다 이런 얘기 하면은 뭔 소리냐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이런 얘기들 항상 있었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의 어떤 기세를 이제 타고 아직 더 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달러로 봤을 때 10만 달러를 기준으로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10만 달러 돌파는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돌파라는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이고요. 네. 터치는 하죠. 14만 달러를 가더라도 네. 돌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1달러, 1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네. 그 각각의 허들을 넘는데 최소 1년 반, 최대 3년씩 걸립니다.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10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돌파라는 표현 대신에 이번에 불장에서 10만 달러를 터치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 느낌에는 90% 확률로 그럴 것이다. 물론 이제 워낙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그렇긴 하지만 이번 장에서 그 정도 이상은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런 비유를 썼는데 원래 반감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거든요. 네. 근데 쓰나미까지 생긴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데 쓰나미까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쓰나미가 없어서도 물이 들어오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좀 독특한 캐릭터가 주변에 암호화폐 인사들을 쫙 포진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는 그 쓰나미가 이제 한국 시장도 덮치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트럼프는 왜 갑자기 암호화폐 쪽과 연결이 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진짜 이거 재밌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선거 공학적으로 보셨나? 왜냐하면 미국에는 암호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략 1,8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유권자들이 한 5% 정도 돼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실제로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굉장한 경합으로 봤잖아요. 네. 그래서 경합주에서는 그 5%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표 계산을 한 거다라는 생각도 저도 처음에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제가 이 비트코인을 10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족보에 어긋나는 말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뭔가 좀 공부가 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공부가 아주 고급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을 해제하려면 강의를 몇 개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한양대 최고의 과정 비트코인 화폐 철학 최고의 과정 마지막 강의를 제가 했는데 그 1시간 내내 트럼프가 이 말 한 문장 한 걸 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그 정도로 각각의 말들이 다 그 족보가 있는 그런 말들이어서 저도 이 할아버지 진심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작년에 좀 사법적 리스크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기소당할 때 머그샷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면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NFT를 발행했어요. 그게 아마 본인이 알아서가 아니라 아들들이 하자 그래서 했을 텐데 그거를 팔아갖고
사갖고 또 선거 자금으로도 쓰고 그걸 사면 이제 또 플로리다로 자기 저택으로 불러서 뭐 맞아. 만찬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젊은 세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재밌다. 이게 어필이 되니까 본인도 이게 뭐지 하고 아마 올해 들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제 추론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그 본인에게 어떤 뭐 유리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정치인들은 다 표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 5%의 어떤 뭐 유권자. 예, 그거 이제 우선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공부가 좀 되어 있으니까 이분의 말을 이제 이분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제는 야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하는 말들이 될 테니까 우리가 미리 이제 본격적으로 2월부터 이제 새로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해갖고 막 여러 정책을 쏟아내기 전에 네. 우리가 이 남은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죠. 그러면은 이제 당선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건 어떤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이제 당선됐는데 그러면 뭐 솔직히 우리나라는 약간 말 바꾸는 것도 있고 한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주변에 포진했다는 거는 이제 당선 이후로 이제 미국의 어떤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도 이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 이런 것들을 좀 밀고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분이 저도 지금 좀 약간 그 제가 왜 작년에 부익남에 나와서 마지막에 대표님께서 사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좀 쫄렸거든요. 사기는 좋은데 맞아요. 방송에서 또 대형 유튜브에서 여기 사라고 했다가 또 안 되면 나는 그렇지만 또 대표님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다 샀으면 뭐 다들 지금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때도 제가 질렀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질러야 돼요. 네. 질러서 얘기를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뭐에 대한 전략이냐면 중국에 대한 견제책으로 최선책이라는 걸 안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네. 어떤 의미로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제 얘기가 좀 이렇게 추론이 많이 들어간 좀 과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이 그 여러 번 불장을 맞았는데요. 중국은 불장이 올 때마다 소방수를 자임했습니다. 네. 처음이 2013년인데 그때 막 그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에 나온 법무부 차관보가 비트코인은 되게 전도 유망한 기술이다 해갖고 막 가격이 치솟았어요. 일주일 만에 10배가 넘었는데 그때 중국의 인민은행 행장이 중국의 모든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구두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확 그 거품을 껐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2차는 2017년도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 불장이죠. 그때는 중국인들이 거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거래를. 1월 달에 통계에 의하면 비트코인 가지고 뭐 달러로도 사고 엔화로도 살 거 아닙니까? 그 위안화 비중이 99%. 중국인들이 그만큼의 자본을 유입한 거는 아니고 순 비중은 한 70% 정도 될 텐데 하루에 시장 안에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99%까지 잡히니까 중국 당국이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거래소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2018년도 거품이 꺼지는 영향을 미치죠. 2020년도 거품, 2021년도에는 뭘 하냐면 어떻게 소방을 하냐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다 내보냅니다. 이제 2025년이잖아요, 내년에. 그럼 이제 만약에 트럼프 발로다가 막 불장이 와요. 그럼 이거 꺼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떤 뭐 자산을 옮기고 뭐 밖으로 좀 유출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인가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안 남았어요. 하나 남은 게 소유 금지. 소유 금지. 근데 소유 금지를 하려면 2017년도에 거래소를 금지하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소유 금지를 하려면 소유 여부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017년도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데 전부 암암리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이 안 돼. 그래도 지금 중국은 이거를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본 자유화에 원래 익숙한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을 뺀 많은 나라들은 자본 자유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본만 해도 이 미국의 자본 자유화를 따라가는 되게 고생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체질을 개선했지만 중국은 절대로 못 따라가죠. 중국은 지금 자본 자유화를 안 하고 있는데도 국부가 계속 유출이 되거든요. 한 달에 한 500억 달러 유출된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는데 500억 달러가 중국의 한 달 무역 흑자 금액입니다. 무역 흑자 금액만큼 중국의 부자들이 외국으로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합법화되고 막 이러면요. 엄청난 돈이 중국에서 유출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전략적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거 우리한테도 불리해. 근데 중국한테 아주 불리하지. 중국의 내부에서 돈을 빼버리겠다 이걸로.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좀 그 코인을 활성화시키면 네. 중국 내부에서 어떻게든 사서 돈을 막 외부로 유출시킬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의 그 민주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잘 살게 되면 결국은 네. 언론도 그 풀고 금융도 풀면서 점점 그 자유화 국가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제조업은 국가 통제하고 잘 맞아요. 네. 근데 금융은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는 금융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네. 그런데 중국은 이 금융도 안 풀고 문화도 안 풀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융이 그 완전히 물이 새듯이 새버리면 네. 이 통제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다본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이 뭐 그걸 혼자 깨달아 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기보다 어떤 책사가 있다. 띵크탱크가 있는 거예요. 네. 공화당 핵심부에 띵크탱크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페이팔 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통령을 이번에 배출한 게 페이팔 사단이거든요. 네, 네. 팔란티어의 피터 티엘이 일론 머스크하고 페이팔을 만들었죠. 네. 1996년도에. 그리고 그 제이디 벤스가 피터 티엘이 만든 펀드에서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 제이디 벤스가 여러 후보를 제치고 트럼프의 부통령이 됐거든요. 네. 아들하고도 친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네. 제이디 벤스 자체가 비트코인 홀더고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밀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쓰나미가 지금 온 거잖아요. 원래도 반감기인데 그러면 원래 반감기라면 한 보통은 그 예전에 추세를 봤을 때 뭐 한 1억 뭐 7, 8천, 2억 막 이렇게도 가는데 이게 막 더 밀려가는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럴 확률이 더 것 높아졌다? 같아요. 저도 이제 진짜 1월에 이제 2월 초에 이제 미국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어떤 걸 할지를 보고 이제 저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원래 반감기라면 지금 2.5배를 반감기 전으로 보면 대략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선을 네. 9월 달에 찍고 폭락하는 패턴으로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진지하다면 네.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질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어쨌든 ETF 관련해 가지고 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미국이 좀 가격 통제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런 거는 아닌가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금이 그렇거든요. 금들이 그 금융기업들이 금계금의 뭐 상당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금으로는 한 20%지만 금계금에서는 상당 퍼센트를 다 금융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금값을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요동칠 수도 있는 건데 상당히 그 억제를 하죠. 금은 여러 가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금값이 너무 치솟거나 너무 네. 하락하는 것은 경제 전체에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공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요. 네. 그러려면 이제 금융기업들이 한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한 20% 정도 이상을 이제 통제하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더 많이 사야 되고요. 희망적인 건 올해 1월에 ETF 통과되고 지금까지 미국으로 유입된 비트코인이 ETF를 통해서 유입된 비트코인이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요? 100만 개 그러면은 정도. 5%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내년에는 그게 200만, 300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통제권에 근접해 가는 건가요? 그렇죠. 내후년쯤에서 이제 한번 시장이 꺾여가지고 위축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일반이나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한 20-30%를 쥐고 있다면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심리를 장악할 수가 있죠. 사실 뭐 금도 뭐 원래라면 이 가격이 아니라 더 비싸져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그렇죠. 이제 뭐 누가 누르고 있다 뭐 그렇죠. 무슨 뭐 골드먼삭스 뭐 JP 모건이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던데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어쨌든 만약에 미국 정부가 세력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어쩌면 그러려고 이렇게 파란 깃발을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미국 국방부의 국방과학연구원 다르파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거기서 이미 그 외주를 줘서 비트코인이 국가 안보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외주를 줘서 리포트를 받고 그랬습니다. 일부는 공개를 했고 일부는 비공개를 했는데 주된 관심이 이거예요. 유사시에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느냐.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만약에 중국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을 때 미국의 연기금이 비트코인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중국이 만약에 그것을 시장에 던지면 네. 미국의 금융 혼란이 온다. 이런 시나리오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지금 올해 와서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트럼프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ETF도 승인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확보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죠. 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겠다. 그렇지, 중국 정보 많이 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네. 우리가 많이 가지면 되지 않냐. 네. 그러면 오히려 가격을 낮춰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가격을 한번 펌핑하고 확 낮아졌을 때 사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사실은 ETF 통과되고 한 달 정도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개미들하고 게임하면 늘 이겨요. 개미들은 속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호재 아니었어. 근데 네. 진짜 저는 그때 1월달에 방송 나가서 이 호재다. 네네. 호재 맞아요. 맞는데 그런 얘기 해주세요. 반응 안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2월달에 막 구정빔 해가지고 올랐거든요. 네. 구정비.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떨어지면 네. 또 자신감을 잃어요. 또 개인 네. 투자자들은. 그러다 결국 영락 없이 물론 트럼프 당선이라는 우연적 요소가 있지만 어쨌건 원래 패턴이 반감기하고 6개월이나 7개월 지나면 이런 분위기가 네. 됩니다. 원래 네. 트럼프가 아니어도. 근데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알지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막 그러니까. 공약을 막 쏟아낼 것 같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요즘에 뭐 약간 조정은 받는다고 하지만 다들 지금 그 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조만간 뭐 하나 비트코인 관련된 뭐 얘기할 거다. 암호화폐 뭐 한다. 얘기하면은 그때 또 막 쏘지 않을까라는 걸 막 기대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반대로 지금이 약간 조금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걸 좀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시장은 늘 선반영을 하죠. 당선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런 난리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해리스가 됐다면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해리스가 되면 내년에 망했을까 비트코인이 아니요. 내년에 또 올라갑니다. 해리스가 네. 됐어도. 그러니까 네. 해리스가 됐으면 내년에 오를 걸 트럼프가 됨으로써 그것이 11월, 12월에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지는 점에 수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트럼프의 공약은 여러 공약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가 선거할 때는 공학적으로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는 야당이라는 게 존재하고 네. 사회 여론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그럴 수 해버리는 있죠. 식으로 가면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결국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그 수렴점을 수렴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게 진심이다. 네. 그래서 진짜로 내년부터 막 정책을 쏟아내고 네. 법안을 쏟아낸다. 그리고 비축 자산으로 막 법 만든 대로 지금 막 연에 20만 개씩 모은다 5년 동안. 20만 개. 네. 그러면 이 가격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네. 뭐 어쨌든 거기야말로 최고 전 지구적 세력이 어쨌든 자기네들이 매집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금처럼 되는 거죠? 디지털 금화된 거죠 이미? 예, 그렇죠. 올해 1년 가까이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유입됐는데 그걸 분석한 걸 보면 어디서 왔냐 하면은 금 ETF에서 빠진 게 왔습니다. 아 금에서 빠진 거예요? 네. 금에서 빼서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신사 루미스 상원위원회 법안도 그 배경이 보면 중앙은행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기금. 네. 세금을 거두면 이제 민감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월가나 미국의 띵크탱크들은 이 블록체인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일단은 이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이거를 금과 지금 임박한 시대의 금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거잖아요. 금이라는 거 어찌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도 똑같은 기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죠. 네, 더 더 잘하죠. 기능상으로는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도 막 모으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금 모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코인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중국을 의식한다면 미국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국한테 빅엿이죠. 지금 중국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금을 모으고 있어요. 네. 중국은 금을 모으는데 미국은 비트코인을 애써서 안 모아도 돼요. 네.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네. 한국 정부가 지금 우호적인 환경 안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은 세금 매기는데 미국은 지금 세금 없애려고 원래 매기고 하잖아요.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하면 전 세계 많은 비트코인이 미국으로 모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적절한 시점에 어느 시점에 야 금 그거 뭐 그냥 못 쓰는 쇠야. 진짜는 비트코인이지 해버리면 네. 중국이나 이런 데는 뭐지 이거. 그러게요. 사실 뭐 금이라는 게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그걸 믿어주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네. 더 이상 뭐 안 하겠다고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금 시총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허황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원래 우리 같이 오래된 비트코이너들은 원래 비트코인을 원래가. 달러랑 비교하는 거는 좀 네. 너무 과격한 생각이고 우리는 보통 소박하게 금하고 비교했죠. 네. 그래서 소박하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근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분에까지 왔습니다. 벌써 지금 7위까지 갔더라고요. 시총 네. 7위. 네. 그래서 이제 진짜 10배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항상 도는데 그러면은 시장의 어떤 그 정치적인 지형이나 이런 것들도 한 1년 전 대비 많이 우호적으로 된 거네. 비트코인 쪽에. 아무래도.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확 바뀌었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네. 불과 4개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에 저한테 전화가 3통이 왔는데 네. 한 3달 전, 4달 전에 비트코인 시장 좋았을 때 네. 올해 봄에 잡혔던 강연 취소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가 대학이고 하나가 기업이고 하나가 네. 뭐 기관인데 네. 하루에 3통을 전화를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잡아놓고 가격 안 좋다고 취소하냐? 그게 불과 3달이에요. 3달. 근데 지금은 다시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지금 제 스케줄 지금 터져서 제가 하루 3탕 4탕에서 지금 아내가 스케줄 줄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영상 예전에 올렸던 그 영상에 지금도 막 댓글이 달리거든요. 이제 막 신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 막 신이 된 사나이다. 막 이렇게 막 달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상 작가님은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장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멈춰 있는 시계인데요. 네. 그 하루에 2번 맞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두 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게 사실 이게 참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해보면 참 쉽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워낙 이게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와, 이게 뭐 1억 찍었다가 또 막 뭐 7천 갔다가 다시 또 막 1억 5천, 4천 막 가니까 야, 이걸 어떻게 가지? 뭐 이런 생각도 막 계속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판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주는 못 본 친구가 있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최대 회계법인의 부사장까지 하셨던 아이고. 회계사께서 네. 전화가 와갖고 태민아 10년 전에 네가 얘기할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였지? 그래서 내가 야 그거 뭐 알아서 뭐해 마음 아프지. 그랬더니 지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 그때 200달러였던 것 같은데 200달러? 네. 아. 30만 원. 네. 네. 맞아. 그랬더니 그거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안 되지. 네. 네. 이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연봉이 높은 거하고 아, 그렇죠. 이 자산이 큰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는 뭐 2, 3천만 원만 사놨어도 사실 뭐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때 이미 억대 연봉자였고 뭐 정신없이 바쁜데 바빠가지고 못 산 거예요. 아, 머리 맞아요. 되게 좋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모르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존재라는 걸 잘 모르고 이해도 안 되면 뭐 바쁜데 뭐 그렇죠. 지금 그런 생각으로 했던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경험한 게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달 전에 아빠는 왜 비트코인 안 샀냐고. 이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어가지고 야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희 세대는 저희 부모님한테 왜 강남 아파트 안 샀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샀게 해가지고 샀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도 더 남았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면은 24년이라도 살 걸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변동은 계속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이제는 인정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시총이 7이잖아요. 네. 6이 이제 7이 엄청 왔다 큰 갔다 거잖아요, 이제는. 하는데 그럼요. 네. 근데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자산들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금, 은, 뭐 네. 들어가실 애플.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삼성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람코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5년 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 아무도 없어요. 오직 비트코인만 아직도 전 지구인들의 대다수가 저건 5년 있다 없어져. 이렇게 믿는 네.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유일하게 아주 이렇게 시총이 높은데도 아직도 존폐, 사활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없어져 라는 생각을 버렸을 때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긴 금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데 근데 이거는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제 없어지진 않고 이제 영원히 갈 거야 뭐 무조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마 안 들어오던 자금들이 더 들어올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위 안에 들지도 않는 삼성전자가 5년 안에 그거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뭐 누가 네. 귀담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길 나가서 물어보면 대다수 뭐 그렇게 생각해요. 사기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많이 네. 하고 그들이 생각을 바꾸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산 각자 하실 수 있겠죠.